프린트물이 몇 개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어제 거 투데이 OMR이 있습니다. 이따가 체크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묶음으로 되어 있는 프린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거 지난주 아니죠. 어제까지의 오답들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일일 테스트 오답만 있기도 하고요. 그 외에 뭐 주간 테스트, 100분 테스트 오답 안 하신 분이라든지 혹은 그 전주 과제 안 하신 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친구를 월요일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고요. 오늘 워크북은 없었습니다. 워크북은 과제가 없었고 정석 문제랑 리마인드 좀 풀어드리고요. 아마 시간이 조금 남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이 조금 남으면 그거를 좀 해보죠. 그래프 했었던 것 중에 몇 개를 다시 한 번 더 그려드릴게요. 이따가 한꺼번에 해주세요. 그래프를 몇 개 더 그려드리도록 하죠. 정석 유제 9-2번이네요. 출석 안 찍고 오신 분 없죠? 출석 안 찍고 오신 분 빨리 찍고 오세요. 어차피 이따 찍고 와야 돼요. 자, 9-2번. 다음 중 두 함수의 그래프가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셔야 됩니다.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네요.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요. 식 전체에 씌워져 있고 식 전체에 씌워져 있습니다. 우리 외운 걸로 충분히 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첫 번째 친구 y는 sin x 있죠? y는 sin x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우리 x에만 절대값 씌운다. sin x 하고서 x에만 절대값 씌웠죠? 그러면 sin x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이 친구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죠.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얘랑 얘는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sin 절대값 x 아까 저 친구네요. 그럼 여기서 바로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고요. 이게 sin 절대값 x. sin x 전체의 절대값이에요. sin x 그래프 이렇게 있네요. 식 전체의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밑에 있는 거 y축, x축 밑에 있는 걸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해서 올리고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그린다고 했죠. 그렇게 된다면 그림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럼 이건 얼마마다 모양이 반복되나요? 여기가 원래 2파이였죠? 얼마마다 모양이 반복되냐면 파이마다 모양이 반복됩니다. 그럼 식 전체의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주기가 파이인 함수가 되는 겁니다. 됐고요. 3번 x랑 절대값 코사인 x네요.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다 그릴까요?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생긴 거였죠. 어디요? 이 사인 그래프의 출발 지점을 여기로 잡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거예요. 사인하고 코사인은. 이렇게만 쓴 거잖아요. 사인하고 코사인이에요. 사인, 이 코가 뭐냐면요. 그 여집합할 때 위에 A의 여집합할 때 이 있죠? 요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뭐 말 나온 김에 이야기 드리면 우리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그림으로 놓고 보면 세타, 길이, x좌표, y좌표잖아요. 사인은 세타와 길이와 y좌표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하나 남은 게 x죠. 남은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다 라고 해서 사인의 남은 부분이라 코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 책을 보면 사인은 우리말로 한자로 번역해서 정현파라고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정현파가 사인이면 남은 거잖아요. 남은 거. 우리 이거 뭐라고 불러요? 여집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코사인을 여현파라고 부른다 합니다. 요즘 거의 안 써요. 교과서에. 오셨어요? 핸드폰 제출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뒤져서 나오면 죽여버릴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그거 좀 제출한다고 안 죽잖아요. 있으면 제출하세요. 그 목숨 걸고 핸드폰을 제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소한 거에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알겠죠? 현우야 오자마자 쳐 떠들면 어떡해요. 코딱지 같은 놈아. 자,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맞춰서 그리면 이렇게 생기겠죠.
됐죠? 자, 근데 식 전체의 절대값 씌웠죠? 그럼 코사인 그래프에 위에 있는 건 그대로 그리고요. 밑에 있는 것만 대칭 이동해서 올리면 이렇게 생기겠죠. 됐죠? 그러면 틀리네요. 4번 코사인 절대값 x랑 코사인 x. 코사인 x 그림 여기 있고요. 코사인 절대값 x. 그러면 y축 오른쪽 부분 살려서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원래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치하는 것은 4번만 일치합니다. 됐죠? 현우야, 수업에 왔는데 집중하세요. 너 할 말만 하지 말고. 알겠죠? 초등학교 2학년처럼 굴지 맙시다. 자, 유제 9-3번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그리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가우스네요. 가우스 그래프에 대해서 특별히 다룬 적은 없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 다룬 적은 없는데 뭐에 대해서 다뤘냐면 가우스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뤘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가우스의 결과물은 뭐라고 그랬죠? 정수라고요. 정수라는 이야기 했었고요. 우리 상용 로그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야기하면서 정수 부분이 사실은 뭐다? 가우스 씌운 거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1.5의 가우스 씌우면 얼마예요? 1이죠? 정수 부분 1인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의 의미는 어떤 친구의 정수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코사인 2파이x의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문제에서 처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x, 코사인 2분의 파이 x 그림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거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요.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x고 우리 배운 걸로 이야기하면 원래 코사인의 주기는 2파입니다. 근데 그 주기를 뭘로 나누냐면 x의 개수로 나누면 새로운 주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원래는 절대값인데 양수니까 상관없습니다. 약분하면 4예요. 그럼 새로 생긴 친구의 주기는 얼마라고요? 4라고요. 4입니다. 4. 4예요. 4고요.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코사인도 사인도 전체 주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모양이 대칭 이동을 하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2파이라고 놨었을 때 전체의 4분의 1이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였죠. 이 모양이 대칭 이동되면서 반복돼요. 그러면 전체 주기가 4네요. 그럼 얼마짜리 모양이 반복되는 거예요? 전체 주기의 4분의 1인 1짜리 모양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1짜리 모양은 코사인이잖아요. 코사인 첫 번째 모양 생각해 보세요. 코사인 첫 번째 모양은 이거였죠. 이 모양 0부터 원래는 2분의 파이까지였죠. 근데 사실 뭐예요? 주기의 전체 주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친구라고요. 이 모양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는 1이었어요. 근데 지금 앞에 곱해진 게 없죠? 뒤에 더해진 것도 없죠? 그럼 최대값은 그대로 1이겠네요. 그럼 우리 1에서 출발한 친구가 1까지 전체 주기 4니까 4분의 1 하면 1이잖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 친구는요. 여기서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다음 친구는 여기가 2고 여기 3이에요. 다음 친구는 대칭이니까 이 모양.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는 4까지 해서 여기 1 해서 이 모양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이 모양이 주기가 4인 코사인 2분의 파이 x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모양이 어떻게 이후에 반복적으로,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뒤로 하나만 그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y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가우스 그림을 그릴 거예요. 가우스는 안에 들어오는 거의 정수 부분입니다. 안에 들어오는 거의 정수 부분이에요. 자, 이거 몇인가요? 0. 몇이죠? y값? 0. 몇에 가우스 씌우면 얼마입니까? 0. 몇에 가우스 씌우면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이때 해당하는 가우스를 씌운 값은 0에 찍힌다고요. 여기도 0. 몇이죠? 가우스 씌우면 얼마예요? 0에 찍힌다고요. 그럼 0일 때는 얼마죠? 0이죠. 그래서 0일 때 0이고요. 0. 몇일 때도 0이에요. 근데 정확히 1이 되면 1의 가우스 씌우면 얼마죠?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칠해지겠네요. 그럼 여기는 빵꾸가 나는 겁니다. 식으로 표현한다면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1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가우스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0점 몇이죠? 마이너스 0점 몇에서 가우스 씌우면 얼마죠? 앞부분 때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수 부분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만드는 거고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해당하는 y-값은 마이너스 1. 가우스 씌우면 마이너스 1이라 마이너스 1이 여기 라인에 있죠? 여기 찍힌다고요. 이 점에 해당하는 가우스도 여기. 이 점에 해당하는 가우스도 여기. 여기 정확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 가우스 씌우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 점에 찍히네요. 그럼 여기는 요만큼이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0인 순간이 있었죠? 0일 때는 빵꾸가 뚫릴 겁니다. 0일 때는 가우스 씌우면 0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가우스 그림은 이렇게가 그려지겠네요. 그리고 여기 색칠되고요. 여기 색칠되고 여기 빵꾸 뚫리고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칠되고요. 이렇게 그리시면 이쪽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0점 몇이잖아요. 가우스 씌움 모두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0일 때는 빵꾸 뚫리고 0에 칠해지고요. 마이너스. 됐죠? 여기 0점 몇이죠? 가우스 씌움 얼마? 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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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때는 정확히 1이니까 1에 찍히겠죠. 그리고 나머진 0에 찍히니까 빵꾸 뚫리고 요렇게 되겠네요. 주기 하나짜리만 했어요. 왜냐면 이 모양이 반복될 테니까요. 됐죠? 그럼 옆에 좀 작게 그려보면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한 주기가 색칠된 다음에 빵꾸 뚫리고 쭉 가요. 쭉 가서 1에서 1까지 이렇게 간 다음에 여기에서 빵꾸 뚫리고 쭉 간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보니까 3이죠. 그 다음에 쭉 간 다음에 빵꾸 뚫리고 여기 칠해지죠. 4예요. 이 모양이 반복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옆으로 그리면 이거 이제 대칭 이동해서 이 모양이 다시 와야죠. 이 부분이 반복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빵꾸 여기 색칠되죠.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색칠되고 여기에 빵꾸 뚫리고 색칠되고 왜 빵꾸랑 색칠을 반대로 말하고 있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마사, 마삼, 마이 이렇게 생긴 친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가우스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우스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겠습니까? 근데 가우스 그래프 단독으로 하는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야 해석하는 건 요즘은 안 나와요. 요즘은 안 나와서 그냥 일일이 찾으면 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뒤에 어떤 변수가 붙기 시작하면 그래프가 꼭 저런 형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간별로 나눠서 그린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9-4번 보시죠. 9-4번 보시면 합성하라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합성할 때 이야기했죠. 합성과 치환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fx 함수는 어떤 친구냐면 들어온 친구를 각으로 해서 사인하라는 이야기고요. gx는 뭐냐면 들어온 친구의 가우스를 씌우래요. 그럼 g합성 f니까요. gfx 이걸 하라는 이야기고 fx는 뭐라고요? sin x라고요. sin x인데 그걸 g에다가 집어넣으라고요. g는 들어온 친구에 뭘 하자고요? 가우스 씌우자고요. 그럼 결국 이야기는 sin x에 가우스를 씌우세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g합성 f의 함수는 결국 가우스 sin x를 구하세요가 된 겁니다. 그러면 위에 거가 코사인이었고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에 대한 내용이고 이건 사인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역시 똑같이 그림 그려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림 그리면 사인 그림은 이렇게 생겼죠? 주기 하나만 그릴게요. 어차피 이 모양이 반복될 테니까요.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서 아까 하던 것처럼 1일 때는 1이에요. 마이너스 1일 땐 마이너스 1이에요. 0일 땐 0이고요. 0일 땐 0이고요. 0일 때 0이에요. 0점 몇이죠? 0점 몇이죠? 그러면 모두 0이 나옵니다. 됐고요. 0점 몇이죠? 모두 0이 나옵니다. 채원이 왔습니다. 아까 찍으러 갔다 왔잖아요. 한 번 더 가서 확인하고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0점 몇이죠? 마이너스 0점 몇이니까 가우스 씌우면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빵꾸 뚫리고 마일 역시 마일. 그래서 빵꾸 뚫리고 색칠이 되죠. 뭐예요 사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옆으로 미인 것뿐입니다. 사인하고 코사인은 무슨 관계라고요? 평행이동 관계에 있습니다. 현우 늦게 오더니 오자마자 안경 벗고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야 안경 벗고 자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잘 거예요 라고 공표하고 자는 거잖아.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쓰러졌어요 가니까 몰라 씨발 잘 거야 이거잖아요. 그거 너무 양아치잖아요. 안경 끼고도 자지 말라고 코딱지 같은 놈아. 자 9-5번입니다. 현우 한 번만 더 자면 여기 무릎 꿇고 앞에다 놓고 조져야겠어. 자, fx는 무슨 함수인지는 안 나왔는데 주기가 4인 주기함수예요. 주기함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주기함수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기함수가 주기함수라고 그랬어요. 모양이 반복되는 함수입니다. 그 주기는 뭐예요? 반복되는 최소 단위예요. 그럼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얘는 4 떨어진 곳에서 모양이 반복된다. 그 뜻인 겁니다. 그럼 F0하고 같은 게 뭐예요? 4가 떨어져 있는 F4라고요. 그리고 F4랑 똑같은 게 뭐예요? F8이라고요. 또는 0에서 뒤로 4만큼 떨어져 있는 F-4와 같은 값이라고요. 반복성을 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복해요를 수학에서 있어 보이게 주기를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fx가 여기까지는 무슨 함수인지 전혀 안 나오고 그냥 4마다 모양이 반복된다. 그러면 이 친구는 폭이 4인 친구가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복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근데 봐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래요. 폭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 4죠? 반복되는 최소 단위의 모양이 뭔지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fx는 절대값 x. 이 부분에서 이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영역을 가져오세요. 원래 이 의미였잖아요. 그럼 절대값 x 그림은 그리실 수 있어야죠. 선생님이 매번 이야기하죠. 절대값 그림 못 그리면 뒤에 할 수 있는 거 없다고요. 그림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 그림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려낸다면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기겠네요. 이렇게 생기겠죠. 됐죠? 마이너스 2 들어가고요. 2도 들어가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주기가 4인 주기함수라고요. 그럼 그래프로 그린다면 다음에 이 친구 2부터 얼마까지? 여기가 4고요. 여기가 6이네요. 2부터 6까지는 폭이 4인 이 모양이 정확히 반복이 된다고요. 6하고 여기 8, 그 다음에 여기 10까지 정확히 모양이 반복이 된다고요. 그림적인 의미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반복된다니까 앞으로 가면 당연히 뒤로도 똑같은 개념이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마이너스 6 해서 역시 이렇게 생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식으로 이루어진 친구 말고요. 다양한 식을 구해낼 수 있고요.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하면 이거 식으로 표현하면 y는 x입니다. 이거 식으로 표현하면 y는 마이너스 x예요. 그럼 우리 이 친구가 잘 봐요. 다 배운 개념이에요. 이 친구가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된 게 얘인가요? 이 친구가 우리 지금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해야 얘가 되는 건가요? 4만큼 평행이동해야 되죠. 그럼 우리 이 식이 y는 x 아니에요. y는 x는 얘입니다. 이거 식은 뭐예요? 이 친구를 x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y는 x-4죠. 그리고 그거에 뭐만 가져왔어요? 4부터 6까지 범위만 가져온 거죠. y는 x-4 범위는 이거니까요. 그림은. 그럼 이렇게 쓰고 x는 4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고요. 그럼 이 친구를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해야 얘가 되는 거예요? 8만큼 평행이동해야죠. 그럼 얘 식은 뭐예요?
y는 x-8이고 x의 범위를 8부터 10까지 가져온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쓰면 개 귀찮잖아요. 근데 보기엔 딱 간단하잖아요. 뭐예요? 모양을 반복해서 그리면 돼. 근데 식으로 일일이 쓰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주기라는 표현을 쓴 거고, 우리말로 되어 있죠?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알려드렸어요, 어제. fx는 fx 플러스 4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수학의 기호로도 말로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귀찮기 때문에 간단히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근데 f19.2와 f-8.7을 구하래요. 물론 그래프를 다 그리고 식을 쓴 다음에 직접 구하셔도 돼요. 그게 귀찮다고요. 그럼 생각해보죠. f19.2는 다음 4만큼 간 친구, 그전 4만큼 간 친구랑 같은 값을 가집니다. 그럼 얘는 f4만큼 더 가요. 23.2랑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f15.2랑 같을 수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어요? 1번, 2번. 2번으로 가는 게 맞겠죠.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잖아요. 이쪽에 맞춰야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더 가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다음 15.2랑 같은 건 f11.2가 되겠죠. 다음 f7.2랑 같겠죠. 다음 f3.2랑 같아요. 이 3.2가 이 범위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그럼 더 가야 돼요. 그래서 4만큼 더 뒤로 가면 f 얼마랑 똑같아요? 마이너스 0.8하고 똑같답니다. 그럼 이 친구 마이너스 0.8이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는 이 영역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넣으면 됩니다. 이제 넣으면 되죠. 그래서 f-0.8은 이 식에 마이너스 0.8을 넣고 절대값 씌우는 거네요. 얼마예요? 0.8이네요. 그림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0.8을 집어넣었을 때 값은 여기 플러스 3.2를 넣었을 때랑 같고요. 여기 7.2를 넣었을 때랑 같고요. 다음 11.2, 다음 이거랑 같은데 여기 있던 친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까지 끌고 왔다. 그래프를 변형시킨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요. 마이너스 8.7 있죠? 마이너스 8.7은 이 왼쪽에 있는 친구잖아요. f-8.7은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영역에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와야죠. f-4.7이 되고요. f-0.7이 됩니다. 마이너스 0.7이 마이와 이 사이에 있으니까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0.7이죠. 그래서 답은 0.7하고 0.8의 합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주기, 우리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가 아니고 그냥 주기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기라는 개념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6번입니다. 9-6번. 코사인 EX가 평행이동에 의하여 이렇게 이동했다. 평행이동 다시 나왔네요. 공수2에서 있던 내용이었어요. 자, 물어보죠. 이 평행이동 T는 점의 평행이동인가요? 도형의 평행이동인가요? 현우, 집중하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여기 올 거예요. 자리 바꿀 겁니다. 알겠죠? 점의 평행이동인가요? 도형의 평행이동인가요? 왜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 아니에요. 점은 맞는데 그 이유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점과 도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기억하자고 그랬었어요. 수업할 때. 등호가 있냐입니다. 이 관계에 등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만약에 는 0 붙어있죠? 0일 필요 없어요. 1이어도 되고 3이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등호가 붙어있죠? 그럼 무슨 평행이동이에요? 도형의 평행이동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친절하게 문제에 점의 이동이야 도형의 이동이야 쓰여있는 경우 있지만 안 쓰여있는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건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점의 평행이동으로 x자리에 x 플러스 m을 넣은 걸 보니 이건 x축으로 얼만큼 m만큼 이동하세요. y자리에 y 플러스 n을 넣은 걸 보니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세요. 이 뜻인 겁니다. 말로 해석이 됐죠? 이제 해보죠. 이건
어디냐? 앞에 잘렸네요. 이건 도형인가요? 점인가요? 도형이에요? 점이에요? 바꿔 물어볼까요? 등호가 있나요? 없나요? 등호가 있죠. 도형입니다. 도형, 함수를 도형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를 이렇게 평행이동한다면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x자리에 x-m, y자리에 y-n을 넣는 거였죠. 도형의 평행이동은 평행이동한 만큼 빼주는 거였습니다. 정리하면 y-n은 코사인 2하고 x자리에 x-m을 넣어주라고요. 그럼 이걸 중괄호로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 빼기 6이죠. 빼기 6하고 빼기, 더하기군요. 더하기 맞죠? 더하기 1 이렇게 됐대요. 아니죠. 미쳤나봐요. 얘가 이렇게 이동했죠. 미안해요. 그러면 y는 코사인 2x 그래프였었어요. 그러면 y-n은 코사인하고 2 괄호친 다음에 x-n 이렇게 했는데 그게 미안합니다. 미쳤나봐요. y는 코사인 2x-6 더하기 1로 이동했다고요. 미안합니다. 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나왔네요. 요거 전개하면 2x-2n인데 2x-6인 걸 보니 마이너스 2n은 마이너스 6, n은 얼마?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m이죠. 나 왜 이러냐 오늘. m이죠.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n이죠. 플러스 n 자리에 얼마 있어요? 1인데. 그래서 n은 1입니다. 평행이동 점이냐 도형이냐는 등호가 있냐 없냐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7번. 유제 9-7번입니다. 9-7번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하나 해보고요. 공식에 넣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탄젠트는 점근선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알려드린 대로 하면요. 우선 주기, 사인의 주기 원래 2파이예요. x의 개수의 절대값으로 나왔는데 양수니까 상관없네요. 그러면 주기는 2파입니다. 최대 최소를 자 사인의 결과물은 무조건 뭐랑 뭐 사이였어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근데 앞에 3분의 1 곱해져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1 사이입니다. 근데 우린 그걸 한 문자 y로 적어줘. 그래서 y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1 사이니까 최대 3분의 1, 최소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저거 비슷하게 하던 거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어디서 저런 거 했었어요? 무리함수 할 때 하지 않았었습니까?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할 때 2 루트 x-3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y 했었을 때 이거의 치역 구할 때 이렇게 비슷하게 했었죠. 기억나요? 루트의 결과물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변에 y 곱한다고 생각하면 0보다 작거나 같다. 거기에 1을 더했으니까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를 한 문자 y로 놨으니까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서 아래로 그려진다. 시작점을 기준으로. 기억나요?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말로 설명해야지 설명하기 애매하다고 기억을 좀 해놓자고 막 했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그 공식 적어드렸던 걸로 해석을 해보면요. 자, 똑같이 갑니다. 코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고요. 그걸 각에 대한 개수 2로 나누시는 겁니다. 절대값 씌울 필요 없네요. 양수니까 주기가 파인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은요. 절대값 a 더하기 d였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였습니다. 여기서 a는 이 삼각함수 앞에 있는 개수를 말하는 거였고요. d는 뒤에 더해진 친구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0이네요. 여기서는 d가 0, d가 0이니까요. 플러스 루트 2가 되죠. 마이너스 루트 2의 절대값이어서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최대 최소 뿔말 루트 2가 됩니다. 됐죠? 자, 세 번째 친구는 탄젠트네요. 탄젠트도 주기까지는 똑같았어요. 탄젠트의 원래 주기 얼마죠? 절반만 있으면 됐었습니다. 파이였어요. 근데 그거에 x의 개수, 각의 개수로 나누는 거라고요.
각의 개수인 3분의 1로 나누면 얼마예요? 3파이죠. 이 친구는 3파이마다 모양이 반복되는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 최소는 없었어요. 최대 최소는 위아래로 쭉 올라가는 구조니까 없었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었어요? 점근선 있었죠. 점근선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초의 점근선. 한 다음에 점근선이 하나가 아니었잖아요. 여러 개 나왔잖아요. 더하기, 주기, 곱하기, 정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점근선은 주어진 각, 여기 어디 있어요? 주어진 각, 얘죠, 얘. 얘가 얼마? 2분의 파이인 순간이 최초의 점근선입니다. 그럼 x가 얼마일 때 이게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x는 2분의 파이가 되면 x는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럼 최초의 점근선은 2분의 3파이가 되고요. 더하기 주기 얼마예요? 위에 구했네요. 3파이에 곱하기 n 쓰고 n은 정수. 이렇게 적으시면 무수히 많은 점근선을 표현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n에 0 넣으면 최초의 점근선, 1 넣으면 주기만큼 한 번 떨어진 거, 마일 넣으면 왼쪽으로 간 거,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점근선 이야기 나와요.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는 대신 점근선을 물어봅니다. 됐습니다. 정석 마지막 8번입니다. 자,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의 최대 최소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주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f0이 2분의 7이다. 근데 a 양수, b도 양수. 그럼 절대값 의미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c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ABCD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최대 최소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사인의 결과물은 뒤에 이 친구는 주기랑 좌우로 움직이는 거에만 영향을 주니까 최대 최소엔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요. a를 곱했죠.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a와 a 사이가 되고요. d까지 더했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는 마이너스 a 플러스 d와 a 플러스 d가 돼요. 그럼 이게 최대고요. 이게 최소가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d는 최대값 5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d는 최소값 마이너스 1입니다. 둘 더하면 되겠네요. 둘 더하면 2d는 4. d는 얼마? 2예요. 그럼 a는 얼마? 3이네요. 그럼 주어진 식을 이것만 넣어서 다시 쓰면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면 안 되지 않나요? 3이어야죠. 왜 이럽니까? 3 사인 bx 더하기 c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d는 2였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가 1이라고 되어 있나요? 선생님 거에 잘려있네요. 주기는 파이, 주기 파이. 그럼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예요. 근데 그걸 뭘로 나눠야 된다고요? 각의 개수. 그래서 원래 b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데 문제에서 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b가 2인 걸 알겠네요. 그럼 주어진 식은 이게 되겠죠. 근데 문제 마지막 f0이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f0은 얼마? 2분의 7이래요.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3 사인 0 집어넣어요. c죠. 더하기 2는 2분의 7입니다. 됐습니까? 자, 넘겨서 정리해보죠. 사인 c는 뭐가 돼요? 빼면 2분의 3이죠. 3으로 나눴으니까 2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자, 사인 그래프 그려야 돼요. 사인 그래프. 우리 정의를 이용하셔도 물론 됩니다. 근데 그래프 배웠으니까 그래프 하려고 그래요. 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얼마? 2분의 파이입니다. 이거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그럼 2분의 1이 나왔대요. 값이 이렇게 해서 두 친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친구 C는 마지막에 있죠? 0하고 2분의 파이 사이 값이래요. 여기네요. 여기네요. 그럼 얘의 좌표가 C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수각 중에 2분의 1이 나오는 게 있어요. 사인 땡땡땡 했는데 2분의 1 나오는 거 있어요. 30도입니다. 근데 지금 단위가 없죠. C 했는데 0과 2분의 파이 사이 단위가 없잖아요. 라디안입니다. 30도에 해당하는 라디안은 얼마죠?
6분의 파입니다. 그래서 C는 6분의 파이고요. 자, 그래프로 해석했는데 뭘로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하지만 정의로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0부터 2분의 파이니까 1사분면에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1사분면 어딘가에 C가 떨어지는데 2분의 1 나왔어요. 그럼 길이가 2고요. 사인이니까 X좌표가 1이에요, Y좌표가 1이에요? 야, X좌표가 1이야, Y좌표가 1이야, 사인이니까. Y좌표가 1입니다.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이니까 루트 3이 와야 돼요. 여기 1, 여기 루트 3. 1대 루트 3대 2죠. 30도입니다. 특수각이라서. 그래서 30도 6분의 파이가 된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청석은 끝났어요. 워크북은 없었고요. 리마인드 보겠습니다. 12회차.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요. 아침이니까 졸리긴 하겠죠. 맞아요.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빼면 수업 5번만 하면 끝나요. 다음 주에 월, 화, 수, 목, 금 하면 방학에 아침에 일찍 오는 건 끝납니다. 왜요? 내일은 아침에 안 오잖아요. 아침에 올 겁니까? 알겠습니다. 9시까지 오세요. 자, 12회차 6번 보겠습니다. 명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명제가 땡땡땡이면 땡땡땡이다에 뭐가 참이었으면 좋겠대요? 대우가 참이래요. 근데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입니다. 대우와 원래 명제의 참거짓은 일치하니까요. 되게 중요했어요. 대우를 쓰는 이유였었습니다. 그럼 굳이 대우를 만들지 말고 이게 참인 걸 보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땡땡땡이면 땡땡땡이다. 가정과 결론 형태였었습니다. 이런 구조가 참이 되려면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기억하고 있겠지만 혹은 기억을 못하신 분도 있을 테지만 결론적으로는 결론이 더 넓은 범위여야 되고요. 뒷내용에 있지만 결론을 이게 참일 때 우리는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화살을 맞는 친구, P면 Q이다 이런 구조로 만들었을 때 이 결론, 화살을 맞는 친구를 필요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살을 맞으니까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 이런 건 기억하네요. 강사 생활에 의문이 듭니다. 다른 건 하나도 기억 못하고 이런 것만 기억. 예, 어쨌든 그래서 결론이 필요 조건 형태고 범위가 더 넓어야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모델들은 머리 크기가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그러면 모델은 머리 크기가 작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모델은 머리 크기가 작다. 맞잖아요. 뒤집으면 틀리죠. 머리가 작다고 모두 모델입니까? 머리가 작은 사람은 모델이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했겠죠. 직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작은 사람은 모두 모델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세상에 모델이 많겠어요? 머리가 큰 사람이 많겠어요? 아, 머리가 작은 사람이 많겠어요? 머리가 작은 사람이 많죠. 결론이 머리가 작은 사람이잖아요. 모델이잖아요. 그럼 모델은 머리가 작다. 맞아요. 근데 머리가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모델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이 가정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건 다이렉트로 가겠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매번 강조해요. A-1하고 A 플러스 1의 사이예요. A-1하고 A 플러스 1은 무슨 관계입니까? 이런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죠. 부등식이잖아요. A-1과 A 플러스 1 사이에 있대요. 그럼 이게 A-1이구나, A 플러스 1이구나 그게 아니고요. 어딘가 있는 A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진 A-1과 어딘가 있는 A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 떨어진 A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폭이 2인 애가 A 값에 따라 위치를 바꾸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럼 A-1과 A 플러스 3 사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폭이 4인 애가
A 값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A가 변한다고 해서 이 문제는 폭이 변하지 않습니다. 위치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늘? 움직임. 움직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A를 중심으로 폭이 2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X는 3A-7보다 크다래요. 아이고, 그러면 어딘가에 있는 3A-7이 있어서 그거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결론이에요. 가정은 그 안에 폭이 2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이런 구조를 떼야 돼요. A-1, A 플러스 1이고요. 여기 색칠되고요. 여기도 색칠되네요. 그럼 얘는 따질 필요가 없죠. 문제 구조상. 이게 이 친구보다 오른쪽에 있거나 같기만 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A의 범위 나올 겁니다. 됐고요. 그림 움직이는 걸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16번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요. 왜 이렇게 잡니까? 그만 자. 밤에 자라고 이 자식들아. 그래프 그리느라 힘들었습니까? 네. 새벽 2시까지 한 이유는 네가 영어학원을 갔기 때문입니다. 영어학원 가지 마세요. 영어는 나중엔 다 구글이 해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수학도 구글이 다 해주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 그럼 우린 뭘 배워야 되죠? 안 배워도 너희가 선생님 나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변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직업이 살아남아 있을까 모르겠네요. 20년, 선생님이 니네 나이 때 있었던 직업 중에 없어진 거가 뭐 있나? 모르겠네. 전화 상담은 선생님보다 한참 나이 많은 세대예요. 선생님 어머니 세대가 그쪽입니다. 핸드폰은 없었죠. 핸드폰은 니네 나이 때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이 그래. 유튜버가 없었다. 유튜버. 선생님이 니네 나이 때는 유튜버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유튜버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지. 유튜버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고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네, 새로 생겼죠. 그럼 이따가 없어진 건 뭐가 있을까? 아직은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주산학원이 있었습니다. 주산학원 들어봤어요? 주판 쓰는 거예요. 주판. 주판 봤습니까?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이거 배우는 학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녔어요? 선생님 아버지도 이거를 하라고 막 그랬었습니다. 암산할 때 도움이 된다고. 근데 요즘 그 누가 암산이 도움이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세상이 변한 거예요. 네, 세상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라나? 그래, 과목 중에는 선생님 마지막 세대예요. 교련이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때 있었어요. 그래서 교련에서 뭘 배우냐면요. 옛날에는 그 기본적인 군사훈련을 배웠답니다. 근데 선생님 학교 다니는 시절에 뭐 배웠냐면 응급법 같은 거 배웠어요. 응급법. 삼각 붕대 묶는 법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지혈하는 방법 막 이런 거 배웠었어요. 근데 시대의 흐름으로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마지막으로 배우고 사라졌어요. 그럼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직업을 가졌던 사람은 무엇을 할까? 교련 선생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교련 선생님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아닙니다. 간호사 자격증 따야 돼요. 그 학교 나오고 자격증 따야 됩니다. 막 아무나 간호사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원한다고. 그래서 이 선생님은 뭘 하셨냐면요. 임용고시를 다시 보시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임용고시는 과목별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다시 봐서 사회 과목인가를 하려고 준비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세상이 변하고 이제 없어지는 거,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선생님 나이가 되면 혹은 선생님 나이가 되기 전에 생각하던 것과 많이 다르게 세상이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럼 뭔가 새로운 걸 하셔야 될 때 사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긴 하지만 새로운 걸 할 때 제일 필요했던 게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기초적인 이해력입니다. 네, 기초적인 이해력이에요. 글을 읽고 혹은 강의를 듣고 뭔가를 하려면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해력이 박살난 것 같아요.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선생님이 지금이야 정규 교육과정 내에 있는 너무나도 정형화된 공부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조금 더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옵니다. 네, 학원이 존재하지 않는 공부들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학원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공부할 거리들을. 책, 혹은 경험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해랑 판단이 늘 맞진 않죠. 근데 그 이해랑 판단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선생님 품을 떠나야 됩니다. 당연하죠. 언젠간 학원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이야 선생님이 니네가 병신짓 하면 케어를 해줄 수 있지만 나중엔 병신짓 하면 그냥 다 본인의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 그 이해를 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공부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사실 공부의 목적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랑 세상을 살다 보면 아직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멍청한 게 아니에요. 경험이 적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게임 처음 하면 잘 모르죠? 근데 한 6개월 먼저 한 친구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한 2, 3년 지나면 6개월 먼저 한 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어리숙한 처음 시작은 누구나 어리숙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파고드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려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사회 초년생들한테. 네,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본적인 공부입니다. 네, 기본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날 사기치려고 딱 이야기를 하죠? 그럼 묘한 위화감이 듭니다. 저 사람 말이 뭐가 이상한데? 앞뒤가 안 맞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확인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확인을 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평소에 공부를 안 해놓으면 모릅니다. 그럼요. 너한테도 당했어요. 맨날 공부 열심히 할 거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공부입니다. 수학이 아니에요. 공부예요.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냥 문제 하나 맞춘다. 이건 너무 공부의 짧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10분 쉬었다가 맞아. 오늘은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선생님이 최대값 최소값은 y의 가장 큰 값, y의 가장 작은 값이라고 했습니다. y의 가장 큰 값, y의 가장 작은 값은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기본 문제 9-6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밑에 치환해서 그렸는데 굳이 치환할 필요 없죠. 치환할 필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9-7번은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인 제곱, 우리 배우질 않았죠. 코사인 제곱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배우질 않아서 이건 그림을 다이렉트로 그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환해서 범위 확인하시고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이 두 개만 하면 선생님이 해드릴 건 끝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래프를 못 그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었던 겁니다. 삼각함수 그래프를 못 그리면 여기는 손을 못 대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용은 그냥 문제풀이 적어주세요. 그 이론 파트에다가 특별히 이론적으로 설명할 게 없어요. 자, 기본 문제 9-6이고요. 비워놓지 말고 선생님이 풀이하는 거 하세요. 그리고 두 분 그만 떠드세요. 왜 이렇게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랬어요. 선생님이 그럼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떠든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처럼 말하지 말랬죠. 자, 9-6번입니다. 다음 함수의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y의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이고요. 그래프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중에선 없었어요. 어제 중에서는 이렇게 바깥 부분에 숫자가 더 있는 거 없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뭐로 생각할 거냐면 y는 절대값 sin x 빼기 2분의 1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 정도 해석까지는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y는 절대값 sin x-2분의 1 더하기 1이 됩니다. 이걸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요.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sin x 빼기 2분의 1 그래프의 식전체의 절대값이었으니까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리는 친구입니다. 됐죠? 그럼 이 친구는요. y는 sin x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이 스텝들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되면 이 스텝들의 생략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이걸 한 큐에 그려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가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 그림부터 그려보죠. y는 sin x 그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계략적으로만 그리면 됩니다. 얼마예요? 1이고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얼마예요? 여기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2파이예요. 여기 얼마예요? 파이고요. 여기 얼마? 2분의 파이. 여기 얼마? 2분의 3파입니다. 됐죠? 그럼 이 친구를 y축으로 2분의 1만큼 마이너스 내리라고요. 물론 이 친구를 내려도 되는데 곡선을 내리는 게 조금 귀찮으니까요. 빡세니까요. x축을 위로 올려버립시다. 이 친구를 내리세요라는 건 축을 올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럼 2분의 1만큼 올리면 여기쯤 오겠죠. 여기가 1이니까 여기 2분의 1 있겠죠? 여기를 기준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x축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는 원래 1이었었는데 간격이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원래 간격이 1이었는데 2분의 1이 추가돼서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밑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지금 이 그래프가 누구라고요? 얘예요. 얘입니다. 그럼 그 친구의 식전체의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살립니다. 위에 있는 거 있네요. 위에 있는 거. 정확하게 x절편, y절편이 얼마인지는 문제의 필요에 의해서만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계략적인 형태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 조금 오른쪽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뒤집어져서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 2분의 1이었고요. 뒤집어져서 올라오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 모양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죠? 여기가 아니고 여기쯤 떨어지겠네요.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이거 원래 얼마였어요? 0이었는데 간격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뒤집어지면 2분의 1 여기에 똑같이 떨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게 한 주기잖아요. 한 주기고 요것도 뒤집어야 되네요. 요 부분도 뒤집어야죠. 요 부분 뒤집으면 정확히 이렇게 되겠네요.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여기가 2파이였어요. 아까 여기 얼마였어요? 2분의 3파이였죠. 뒤집힌 데가 여기가 2분의 3파이고요. 여기요. 파이였죠. 근데 파이가 사실은 2분의 1과 만나는 이 순간인 거죠. 그리고 제일 높았던 여기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 반복해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얘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된다고요? 1만큼 위로 올린다고요. y축으로 1만큼 올릴 거예요. 아까 하던 것처럼 하죠. x축을 내릴 겁니다. 아까 y축으로 내리세요 하니까 x축으로 올렸던 것처럼 이번에 y축으로 1만큼 올리세요 하니까 x축을 내릴 거예요. 이거 다시 그리는 거 빡세잖아요. 그러면 1만큼 내리니까 여기가 새로운 x축이 될 겁니다. 이건 모두 같은 값이죠. 근데 y값만 2분의 1에 1이 추가돼서 2분의 3이 될 거고요. 2분의 3에 1이 추가돼서 2분의 5가 될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 모양이 반복해서 그려질 겁니다. 됐죠? 그랬을 때 문제의 가장 큰 y값, 2분의 5네요. 이 순간. 가장 작은 y값은 2분의 3 아니에요?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작은 y값은 1이 됩니다. 됐죠? 최대 최소는 1과 2분의 5가 됩니다.
저 그림까지 그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서 뭐가 되냐면요. 0부터 4파이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와요.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그럼 모양이 다시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이고,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졌었을 때 이 친구와 이 친구와 y는 k의 교점의 개수 같은 걸 물어봅니다. 그럼 y는 k 이렇게 그려졌을 때 교점 몇 개냐 이야기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몇 군데서 만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교점에 대한 이야기는 치환으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그래프를 그려내셔야 돼요. 그래서 요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잠만보가 다이빙을 했네요. 요 그래프까지 그려내실 수 있어야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는 이야기 그림을 다 그려내진 않고 이야기만 좀 해보도록 하죠. 코사인 x-2예요. 코사인 x-2의 절대값하고 3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이야기는 저 친구를 코사인 x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y는 코사인 x 다 썼네. y는 코사인 x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x 마이너스 2 y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에 y는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2 식전체의 절대값이었죠? 밑에 있는 거 대칭 이동해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이 친구에서 이 친구로 넘어올 때 누구의 부호가 바뀐 거예요? y의 부호가 바뀌었죠. y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서 x축 대칭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잖아요. y축으로 얼만큼? 3만큼 평행이동한 거. 됐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말고 이렇게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우선 이렇게만 할게요.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아실 거예요. 이거 다 그림 그려보면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늘 음수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벗으면 케이스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건 결론적인 이야기고요. 지금은 이런 흐름이라는 걸 알고 흐름에 맞춰서 모든 단계의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걸 하실 수 있어야 나중에 어려운 그래프를 그려내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9-7번 저거 2개 한번 해보죠. 2개 할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거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 다이렉트로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고 사인에 대한 2차 형태이기 때문에 그려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는 치환을 할 겁니다. 누구를 치환할 거냐면 문자가 하나밖에 없죠. 사인 x밖에. 사인 x를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치환하면 뭐에 대한 이야기를 꼭 같이 동반하셔야 됩니까?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동반하셔야 됩니다. x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일 때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정의역, 치역에 대한 내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가로축 x, 세로축 t라고 놓고 그래프 그립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그렸는데 우리는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만 가져온다고요? 0부터 2분의 파이요. 2분의 파이면 여기죠. 2분의 파이 여기. 2파이가 여기 있고 절반인 파이고 절반인 2분의 파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0부터 2분의 파이고 0 들어가고요. 2분의 파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과 0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t의 범위는 0과 1 사이가 되죠. 실제 일어나세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t가 이런 범위를 가지는 이야기가 되면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된다고. 근데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 0부터 1이라는 겁니다. 몇 차예요? t에 대한 2차입니다. 아래로 볼록해요. 꼭지점에 t좌표는 2입니다. y좌표는 필요하면 구할게요. 근데 우린 이 그래프를 그려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여기만 가져올 거라고요. 2가 여기 있으면 0은 한참 왼쪽, 1은 그 사이에 있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최대값은 t가 얼마일 때? 0일 때 나올 거고요. 최소값은 t가 1일 때 나옵니다. 그럼 이 식에 0 집어넣으면 되겠죠? 최대값 3 나오고요. 최소값은 얼마 나오나요? 1 집어넣으면 0 나오네요.
자, 근데 t는 우리가 임의로 치환한 거니까 그걸 만들어주는 x값이 얼마인지 찾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x값은 한 단계를 더 거쳐야겠네요. sin x가 얼마인지, sin x가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sin x가 0인 경우와 sin x가 1인 경우. 자, sin x 그래프 여기 있죠? sin x 그래프가 0인 경우는 이 범위에서는 여기밖에 없죠. 여기밖에 없어서 sin x를 0으로 만드는 건 x가 얼마? 0라디안일 때. 그 다음에 sin x를 1로 만드는 순간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얘밖에 없죠. x가 얼마일 때? 2분의 파이 라디안일 때인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x가 2분의 파이 라디안일 때 최소값 0, x가 0 라디안일 때 최대값 3이 나온다. 이 내용까지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됐고요. 그럼 밑에 있는 거 저거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2번을 봤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어야죠. 이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야 돼요? 각변환하고 싶어야 됩니다. 이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야 돼요? 각변환하고 싶어야 되죠. 왼쪽에 있는 친구는 형태 자체가 맞아져 있네요. 2분의 파이 곱하기 1 더하기 x입니다. 됐죠? 그럼 형태는 맞아져 있어요. 부호 결정하셔야 되는데 사실 할 필요 없어요. 왜요?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요. 그럼 부호 결정은 생략하고요. 홀수네요. 변화시킬 겁니다. 코사인을 사인으로 변화시킬 거고 x.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는 정리하면 사인 제곱 x입니다. 됐고요. 뒤에 있는 이 친구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 더하기 x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 친구는 2분의 파이 곱하기니까 2분의 파이 곱하기 2 더하기 x면 여기. 몇 사분면? 3, 4분면.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가 될 거고요. 짝수네요. 그대로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럼 주어진 식 정리하면 y는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플러스 4 코사인 x 플러스 1이에요. 미지수 몇 개예요? 2개죠. 사인하고 코사인. 요거 동류항 정리하면 뭐 돼요? 2 사인 제곱 x 더하기 4 코사인 x 더하기 1이잖아요. 됐죠? 미지수 2개입니다. 미지수 2개짜리 그래프 그릴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이 나중에 기하를 배우고 대학을 가면 그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긴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미지수 2개인 형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 늘 있어야 되는 거 있어요. 삼각함수의 3가지 암기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 1이란 내용하고 탄젠트 세타는 변형을 하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내용하고 이 두 이야기를 합쳐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라는 거. 이 식을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요 3개를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만 놓고 보면 이 친구가 사인인데 코사인으로 변할 수 있겠죠. 뭘 이용해서요? 이걸 이용해서요. 이걸 이용하면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하고 같은 각이어야 돼요. 각에 x가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x가 됩니다. 그럼 미지수가 2개에서 하나가 되죠. 그럼 전개해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4 코사인 x 2하고 플러스니까 플러스 3이네요. 됐습니다. 식을 간단히 정리해서 하나의 문자로 정리했고요. 역시 코사인 x가 2차인 건 그리기 어려우니까 t로 치환할 겁니다. 치환하면 범위 변경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에 x의 범위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x의 범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번에 x의 범위. 1번은 x의 범위 있었잖아요. 2번은 x의 범위 없습니다. x의 범위 없으면 뭐예요?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 가로축 x고 세로축 t인 코사인 그래프 그려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t가 가지는 범위를 찾으세요인데 아무리 커도 1이고요.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됩니다. 됐죠? 그럼 주어진 식은 y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에요. t에 대한 몇 차? 2차. 최고 차이계수 양수, 음수. 음수. 위로 볼로. 꼭지점의 t좌표 얼마? 꼭지점의 t좌표 얼마예요? 자는 사람들 일어나시고요. 꼭지점의 t좌표 얼마예요? 1이죠.
y좌편 필요하면 구할 거고요. 이 그래프 그려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져온다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최대값은 1 넣었을 때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t에 1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5 나오네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t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마3이 되네요. 그럼 t가 1이라는 건 이 식의 세로축의 값이 1이니까 여기죠? 그럼 1을 나오게 해주는 애는 개 많아요. 0,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4파이, 마이너스 4파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가 아닌 거예요. 아까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나왔는데 지금은 많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하려면 요 밑에겠죠? 요 밑에면 첫 번째 이 친구는 2분의 3파이. 두 번째 친구는 거기서 주기만큼 더간 2분의 3파이 더하기 2파이. 다음 친구는 2분의 3파이 더하기 4파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럼 다음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결국 최대 최소만 물어봤으니까 저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문제에 치환해서 범위 변경되는 거 확인할 땐 무조건 아니에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는 겁니다. x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거에 따라 일부 영역이 나오고요. 전체 영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치환하면 삼각함수가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아닙니다. 그건 언제만요? x가 모든 실수일 때만으로 한정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지금은 무조건 그리세요. 됐죠? 시간이 개 많이 남네요.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뭐 하자고요? 네. 자, 문제 보세요. 투데이 문제 보겠습니다. 죽으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투데이 13일차에 4번 좀 볼게요. 4번에 알아야 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있어서요.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도형의 특징인데 많이들 까먹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자, 마이너스 5분의 2. 자, 여기 보시면요. 잠시만 여기를 세타라고 놓겠습니다.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요.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2다 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 도형 문제를 풀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중3 내용하고 중2 내용이 섞여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원에 본인이 몰랐으면 그때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고등학교 문제 계속 나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은 마주보는 각.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네네네. 채원이 교재 왔네요. 마주보는 각 뭐라고 불러요? 대각이라고 부르죠. 대각의 합이 늘 180도입니다. 왜인지에 대한 내용은 중3에 나옵니다. 지금은 생략할게요.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늘 180도입니다. 그럼 180도인데 우리 호도법 배웠죠? 지금 호도법으로 모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에 보시면 각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단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도법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쓰시는 게 맞을 겁니다. 됐죠? 그래야 둘 더해서 180도 파이가 나오니까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놓고 보면 문제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건 쓰여 있습니다. CBD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냐면 직각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이 원은 직각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 됩니다. 직각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의 중심, 중2 내용에 있죠? 외심입니다. 외심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빗변의 중심에 존재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빗변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지름이란 이야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름을 가지는 형태, 지름을 지나는 형태의 원주각은 무조건 수직이라는 내용이 중3 내용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심에 존재한다는 중2 내용, 원주각에 대한 내용으로 지름에 해당하는 원주각이 수직이다는 중3 내용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고요? 직각삼각형이에요. 여기가 뭐라고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예요. 됐죠?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 아마 CD의 길이가 2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BD의 길이 물어보고 있나요? CB의 길이 물어보고 있나요? 선생님 이거 잘려 있어가지고 문제 보세요. BC의 길이 물어보고 있어요? BD의 길이 물어보고 있어요? BD 여기요. 여기 X라고 놓을게요. 지름이니까 2R이라고 놓을까요? 2R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직각삼각형이죠? 기준각이라고 놓고 본다면 얘는 빗변입니다. 현우 정신 차리시고요. 얘는 이걸 기준각으로 놓으면 높이와 밑변 중에 무엇인가요? 밑변입니다. 기준각과 90도가 이루고 있는 변은 밑변입니다. 기준각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높이예요. 삼각 B, 이건 직각삼각형이니까 삼각 B죠? 삼각 B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준각의 위치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 설정이 되고요. 그럼 우리 밑변하고 빗변으로 이루어진 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뭡니까? 코사인입니다. 선생님이 암기 안 하면 못한다고 했죠? 이런 내용들은. 네. 자, 그러면 코사인 기준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여기서는 2R분의 2가 된다고요. R분의 1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됐죠? 근데 이거 보시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야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네요. 뭐가 하고 싶습니까? 쉬고 싶은 거 말고요. 집에 가고 싶은 거 말고요.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가 느껴져요? 각변환. 그래서 2분의 파이 곱하기 2 마이너스 세타로 바꿔주시면 2분의 1 파이, 2분의 2 파이. 세타만큼 뒤로 2사분면에 떨어지네요.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 음수? 양수, 음수.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 음수.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입니다. 그리고 짝수죠? 그대로 코사인 세타예요. 그게 얼마라고요? R분의 1. 코사인 세타 얼마였습니까? 위에 구해져 있죠. 마이너스 5분의 1. 그러면 5분의 2가 R분의 1이니까 나왔네요. R은 얼마? 2분의 5예요. 근데 우리 궁금한 건 2R이었죠? 5입니다. 삼각함수가 왜 어려운지 알겠습니까? 도형하고 연결되면 중2, 중3에 있는 도형의 특징을 모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그런 건 다 까먹습니다. 네,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배워도 모릅니다, 원래. 원래 배워도 몰라요. 그런 거라서 이렇게 특징이 나오면 그때그때 본인이 모르는 특징이 나왔으면 적어놓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선생님하고 수업 계속하면 선생님이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이건 계속 나온다. 이건 거의 안 나온다.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대각의 합이 180도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이거 90도면 빗변의 중심에 있다. 반대로 지름을 가지면 수직이다. 계속 나옵니다. 수능에도 나와요. 그러면 기억을 하셔야겠죠. 기억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현우? 아니요. 기억을 하는 게 암기잖아요. 기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암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필기. 했나요? 했나요? 거짓말하면 선생님 지옥 간다고 그랬죠. 필기하세요. 본인이 몰랐던 이론이 있으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필기를 하세요. 선생님이 옛날에는 수업도 한 번씩 해줬었어요. 그런 내용들 쫙 모아서 수업을 해줬거든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문제에 적용해서 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이 그냥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나올 때마다 그냥 이야기 드립니다. 적으세요. 알고 계신 분들 많지 않았을 거예요. 적으세요. 네 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말고 선생님 시키는 거 하세요. 현우는 그 행동 교정부터 먼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명령 수행이 안 됩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선생님 시키는 걸 하세요. 아, 이 빠따만 있으면 말 잘 듣게 할 수 있는데 진짜. 현우 같은 애들이 빠따 있으면 진짜 말 잘 듣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저렇게 말해놓고 마법 지팡이 한 번씩 휘두르면 금세 말 듣습니다. 형한테 개깁니까? 네. 미친놈이네 이거. 형한텐 개기면 안 됩니다. 왜요? 원래 가까운 동기 간에는 남자들은 개기는 거 아니에요. 압도적인 무력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패는 거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끼리 팰 수 있습니다. 네. 무단자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4번 내용에 필요한 이론이 2가지 내지 3가지 있었고요. 그걸 이용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형태 또는 2분의 파이 곱하기 땡땡땡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보면 가장 먼저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각변환입니다. 끝! 오늘 선생님이 해드릴 건 다 해드렸어요. 자, 남은 시간에 투데이 푸시면 됩니다. 투데이 푸시면 되고요. 어제 투데이 하라고 선생님이 오늘 자리에다가 그 OMR 드렸어요. 그 OMR하고 투데이 OMR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투데이 제출 안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왜요? 오늘 같이 제출해 주세요. 너 안 했잖아요. 안 갖고 왔는데 들어가죠. 교재에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일단 OMR OMR 찾아보세요. 있어요. 찾아보세요. 가방 안에 찾아보고 이야기하세요. 선생님이 시키면 시키는 것부터 하세요. 너 할 말만 하지 말고.